오늘은 술 마시지 마소. 어제 지영이랑 파전하고 술 마셨다면서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어제도 먹었으면 오늘은 먹지 말라고요?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 다리 수술했는데 덧나면 어쩌려고 술을 마셔요? 오늘 내가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했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말 좀 그만해. 나는 술도 마음대로 못 먹나? 당신 4개월 동안 다리 다쳐서 좋아하는 술 못 마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며칠만 지나서 마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소주 한 병 반을 반주로 마시고 분위기 망친 일방통행 예명을 가진 남자입니다. 예전에 싹싹한 마누라는 어디 가고 요즘은 말만 하면 눈 지켜뜨고 덤비는데 보고 있으면 가관입니다. 혹시 내리꽂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노? 자식들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할 말이 또 있나? 이런 부부 대화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답니다. 각자 집을 생각해보면 좀 더하고 좀 덜한 대화일 수 있죠. 얼마 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았어요. 금쪽이를 보면서 저 금쪽이는 누가 만들어낸 불쌍한 작은 괴물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과한 사랑을 줘서 또 어떤 부모는 너무 방치하고 부모의 감정대로 금쪽이를 대했기 때문에 작은 괴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소통이 되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말과 행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 남편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고 남편이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자기 말에 반론을 하면 분노가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더 이상 남편에게 접근하기가 싫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친구는 욕도 잘합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냥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자기 남편에 대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죠. 대한민국 부부가 사이좋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하는 부부는 모두 보여주기 위한 사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억압받는 삶이다 보니까 세상 부부들은 우리 부부보다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운동을 하러 가든가 시내에 볼일 보러 나가면 앞서가는 부부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젊은 부부 말고 중년 부부나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산책이나 운동, 외출을 하는 거 보면 요즘 따라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친구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지만 일부러 연출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에 저절로 눈길이 머물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지금도 손을 잡으면 가슴이 뛸까? 그 사람들 부부 아니야. 부부라면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겠지.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거든. 친구 말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많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한 부부를 보면서 해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은 데는 모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겠죠. 일방적인 사랑 말고 그냥 상호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말이라도 표현 방법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일상적인 일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나 오늘 매콤한 낙지볶음 먹고 싶은데. 낙지볶음? 또 마트에 가야 되잖아. 집에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도 있고 피자도 아직 냉장고에 남았는데 당신은 낙지볶음에 꼭 소면도 삶아야 되잖아. 귀찮아. 요즘에는 밥하기도 싫은데 무슨 낙지볶음이야. 그리고 며칠 전에 포항에서 회 시킬 때 오징어도 시켜서 먹었잖아. 그런데 낙지를 또 먹어? 차라리 뭐 하나 시키든가 우리 먹고 들어가자고. 이유 없이 소리가 높아지죠. 또 말은 그냥 합니까? 인상을 빡 쓰고 하죠. 이 집 식구들 입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당신은 몰라?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자. 집에 있는 거 먹을 거면 묻기는 뭐 한다고 물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들, 남편에게 절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사랑받는 여자는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녁은 낙지볶음 먹고 싶은데. 당신 낙지볶음 먹고 싶어? 우리 마트에 낙지 있는지 한번 가볼까? 당신 좋아하는 소면도 없으니까 좀 사고. 오늘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럴 때 음식하면 음식 맛은 잘 안 나는 거 알지? 그래도 당신이 먹고 싶으면 해볼게. 당신 피곤하면 우리 가다가 낙지볶음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가자. 당신이 만들어주는 낙지볶음은 다음에 먹지 뭐. 여보 미안해. 다음에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인상 팍 쓰고 자기 표현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여성분은 절대 화병 안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 화병 100%입니다. 대화가 뭐예요? 소통이 뭐지요? 일방적인 남편과 사는 집입니다. 남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방적인 집의 낙지볶음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니까 매콤하게 낙지볶음 한번 만들어라. 전화 끊고 여자 바로 마트로 갑니다. 내가 지종이야. 뭐야? 먹고 싶으면 자기 혼자 밖에서 먹고 오면 되지. 뭐 하려고 사람 귀찮게 해불고 있어. 차라리 애들 잘 먹는 돼지 두루치기라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좀 좋아. 세상에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요. 혼자서 중얼거릴 뿐입니다. 절대 마주보고는 말 안 합니다. 명령하는 화법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명령하듯이 말하는 여자 정말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어당하고 명령받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명령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어요. 지금 어디요? 일찍 들어와. 9시까지 무조건 들어와. 9시까지 안 들어오면 그때는 문 잠근다. 9시요. 알아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남편에게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요? 집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버릇이 밖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남자가 절대로 뭘 하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라.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이것 처리해라.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시간 있으면 이거 좀 도와줄래?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부탁을 하든가, 내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일을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남자가 싫어하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그 후로는 명령조의 말버릇을 고치고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눈치껏 얻어내며 여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말을 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남들보다 못생기고 몸매도 엉망인 여자가 멀쩡하고 잘생긴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안 울린다. 여자가 돈이 많나?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아주 예쁘고 멋진 아내를 둔 남자가 바람 피우면 집에 예쁜 마누라 두고 왜 저런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쁜 배우나 탤런트 남편들은 왜 외도를 하겠어요? 사랑은 외모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 첫 번째는 대화, 소통이 안 되는 부부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이 곱고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싸움을 할 때도 말이 예쁘면 싸움이 크게 확대는 않답니다. 반말에 거친 말이 오가면 끝은 뻔히 보이지 않겠어요? 당신이 뭐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줄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개뿔도 없으면서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시방 나 지금 무시하는 거요. 뭐요? 무시는 열등감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몇 개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열등감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계는 악화되어 갑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고 들어. 다른 거는 몰라도 나를 까먹고 이기려고 드는 여자는 정 떨어지거든. 남녀 평등, 평등에도 아직은 가정에서 남자들은 서열에서 올라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좀 올려주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대접해주고 아내들은 대신 사랑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 예뻐야 된다.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평등을 내세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제가 살면서 저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할 때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귀신 뭐 하는지 저런 인간 안 잡아 가고 있는지 모르겠단께. 저 인간 좀 잡아가불어. 꼴값을 떨어야. 내 세울 게 없으면 돈이라도 잘 벌어주던지. 네가 벌어온 돈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야?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쳐돌아다니고 있어? 돈 많은 모양이네. 술 먹을 돈 있으면 집에나 잘해라. 친구?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똑같은 것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뻔하지. 내가 가서 없기 전에 빨리 들어와.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삶에 지친 아내들의 발악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부부관계이며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사회생활에도 똑같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조금 재미없는 말을 해도 남자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어머 당신이 그랬어? 그랬구나. 그거 진짜 재미있었겠다. 호응을 해주면서 들어주고 웃어주는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 앞에 순대차가 왔어요. 경기도에서 유명한 순대인가 봐요. 대구 1호점이라고 다마스 작은 차량에 가마솥을 장착하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줄이 70, 80m를 계속 유지를 하며 사람들이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난리일까? 생전 처음으로 영업을 마치고 줄을 저도 섰습니다. 40분이 넘어도 내 순서는 멀기만 해서 그만 포기할까 망설일 때 당신 힘들지 않아? 힘들면 차에 가서 앉아 있어. 당신 피곤할 텐데 내가 순대 먹고 싶다고 해서 미안해. 당신이 차에서 좀 쉬고 있어. 어쩌면 저렇게 다정스럽게 속삭일 수 있을까? 난 저렇게 알콩달콩 살아본 적이 있었나? 많은 것을 생각할 때 힘들면 당신 어깨에 기대도 되죠? 우리 부부와 확연하게 대화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부부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해줄 거야. 아니야,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서로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원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살면서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를 따지는 그 순간부터는 삶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누가 옳겠어요? 누가 옳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다는 거죠.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이 틀렸다라고 서로 대립관계로 가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부부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참고 살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참고 사는 것보다 부딪히고 싸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히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때마다 부딪히고 사는 친구들은 지금 나이 들어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사는 친구는 지금도 너무 잘 사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참고 살았던 사람은 우리 아저씨 올 때 됐어. 나 밥 해주러 가야 돼.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친구들 중에 지금 속에 화병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이 안 통하는 남자하고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어느 쪽이 현명한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길은 만들어지고 끊어지면 다시 시작되는 것이 길입니다. 인생 고개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